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들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올해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은 강사 병원식입니다. 자, 제 기본 강의를 들었을 분들은 이제 구면일 거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원래 시험 일정이 아직 개발해서 공지는 되지 않았는데, 아마 1월 중순경에 보통 공지를 하죠. 작년 시험 일정과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 1차가 4월 9일 날 시험을 치고 2차가 7월 23일 날 시험을 쳤는데, 올해도 일정이 특별한 이별이 없는 이상은 7월에 시험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을 합니다. 거의 다 확정이니까 아마 그러면 겨우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그죠?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서서히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 일정이 원래 7월로 이제 8월 하다가 7월로 앞당겼는데, 옛날부터, 시험이 7, 8월에 한 이유가, 첫째는 출제위원들이 교수들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방학 때 이 출제를 해야 되고, 또 여름, 겨울, 가을에 추석이 되기 전에, 또 채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한데, 합격자 발표가 취업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항상, 7월, 8월에 시험 일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큰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 풀이 강좌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 30강 이내로, 그죠? 자, 강좌 수는, 기출문제 강좌 수. 가능한 30강 이내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단원의 강좌가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바쁜 시간에 강의를 듣기도 벅찰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정점 사항만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좀 속도를 내가 느슨하지 않게 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목표. 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의 강의 목표. 첫째. 자, 기출문제 풀이니까 출제 경향을, 그죠?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꼭 공부해야 될 거, 이제까지 19년 동안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또, 그래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될 건지, 그죠? 이런 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을 하는 거고, 그죠? 출제 예상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상 문제를 생각해 보고, 답안 작성을, 그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목표를 약술 정리하는 거예요. 약술 정리. 자, 제가 약술 정리 방법을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째, 교재 약술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PC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노트에 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PC를 하는 방법을 좋다고 저는 권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본 강의 때의 약술 정리한 거하고 내가 또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좀 알고 나서 정리한 게 자꾸 틀리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늘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술 정리는 PC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거의 약술 정리를 거의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듣고 제 얘기대로 실천했으면 기본 강의 때 중요한 최소한 내가 얘기한 A나 B 급의 약술 문제는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기출문제 풀이를 보면서 약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자, 이제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약술이나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면은 제3보험의 출제 방향이나 어떤 게 예상된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 출제가
기출 문제를 풀면 재출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은 기출 문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재. 교재는 제3본 기출문제 해설서 제 교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마 시중에는 제3본 기출문제 해설서 교재를 출간이 다른 학원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출문제 해설서 교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 해설서 교재는 19년 동안에 이제까지 기출문제, 그죠? 2005년부터 4종 제3본부터 19년간 기출문제를 수록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직접 참석했을 때는 제가 채점을 하고 나서 그 느낀 점을 기록해 놨다가 옮겨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출제를 하지 않고 학원에 강의할 때는 학원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틀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팁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리는 그것도 어떤 점에서 틀리고 나는 어디에 또 틀리는지, 예? 이걸 한번 팁을 잘 읽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똑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또 올해, 내년 항상 틀리는 문제는 똑같이 틀리고 헷갈리고 혼동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자,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진행. 자, 강의 진행은 표준약관. 표준약관은 이제까지 이 중요 조항들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죠? 이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약술 문제를 그대로 거의 뭐 7, 80%가 약술 문제로 약관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 기출 문제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됐으면은 다시 정리하는데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손 의료보험. 자, 실손 의료보험은 2020년까지는 기출 문제는 2세대하고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이죠. 2021년도부터 7월부터 4세대 실손이니까 이 2세대와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은 물론 시험에는 2세대 실손 의료보험은 시험은 안 나옵니다. 시험 안 나와요.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시험에 나올 확률도 극히 낮다. 한 20%.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나올 100%다. 그죠? 기본 강의 시간에서 얘기했습니다. 4세대 실손 의료보험 무조건 나오는 거고 3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4세대 나오면서 3세대하고 비교해서 나오지 3세대만 뚝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그죠? 나오지 않는다. 그게 아마 시험 출제 기본 방향일 거예요. 그 2세대는 너무 지나서 나오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감독원 작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아마 2세대 실손이 제가 알기로는 한 48% 되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48%, 3세대가 24%, 이 한 6% 이렇게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점점 2세대 실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4세대 실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2세대 실손은 안 나오지만은 3세대 실손은 출제될 수가 있다. 자, 그거는 2020년과 작년 2023년도에 두 번 3세대, 4세대 같이 시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같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3세대 실손을 좀 공부해 두면 낫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해사인사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손해사인 잘 짜면은 실손보험 청구가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3세대 실손이나 2세대 실손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한번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1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 표준약관 이전이니까 이때는 뭐 표준약관도 아니고 개별약관이다. 각 보험사마다 실손의료보험이 다 틀리고 그 실손의료보험의 가지수가 수십 가지가 되니까 또 이때 계약들도 거의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마, 점점 없어지고 하니까, 이것도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없고, 2, 3세대하고 4세대만 실손을 공부하는데, 또 2, 3세대 실손을 문제를 할 때, 제가 2, 3세대 실손뿐만 아니라 비교해보라고 4세대 실손으로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그죠?
다시 풀어서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봤으니까 같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애. 장애도 마찬가지. 장애도 2018년 아마 4월에 장애가 한번 약간 개정이 되었는데, 그죠? 2018년 4월에 장애가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 전 장애와 개정 후 장애가 2020년도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개정 전후 장애의 중요한 부분이 한 10개 정도가 되니까 뭐 나중에 공부하면서 좀 외우면 되고, 시간이 없으면 이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오면 그럼 개정 전 장애나 개정 후 장애나 거의 똑같은, 거의 몇 군데만 차이가 있으니까 개정 후 장애로 개정 전 장애의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기본 점수 50점은 맞겠죠, 그죠? 그리고 나오면 반드시 현재를 나오고 이게 나오지, 요것만 딱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출문제는 19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약술 같은 경우는 거의 100문제가 넘겠죠, 그죠? 100문제가 거의 다 되는 기출문제인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약술 문제에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또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표준약 약술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반복 출제되니까 참고해서 정리하는 데 도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다시 반복해집니다. 정리. 자, 약술 문제 정리죠. 이번에 약술 문제 정리는 기본 강의 때 정리한 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거의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할 때 어려우시면은 기출문제, 약술 기출문제 100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술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정리해도 됩니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죠?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참고로 부탁 말씀. 첫째, 자, 밴드 질문은 밴드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그죠? 아직 밴드에 가입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안 하고, 또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 글을 올리려 하더라도, 다른 과목들이나 이렇게 글을 올리는 과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질문도 거의 밴드에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했거나 재수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아직 시작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는 신분들도 아주 기본 강의 이론도 안 띄었는데 이 주문해봐야 스트레스만 받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별다른 거 없이 밴드만 열어놓고 있는데, 어쨌든 질문은 밴드에 해주시면은 제가 답안 작성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뭐가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공부하자는 거니까 질문은 밴드에 올려주시면 가능한 즉각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밴드는 실명을, 저도 답을 할 때 이름이다 알고 답변을 해주는 게 좋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끼리라도 나중에 손해사장이 사가 되면은 다 만날 사람들인데 같이 실명이라도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명 가입 부탁을 드리고, 밴드는 제 수강생에 한해서만 가입합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가르치는 이유는 제 수강생들을 학교를 한 사람이 많이 시키고 하는 건데, 이 시험은 경쟁 시험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누가 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시험이니까 불가피하게 제가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어쨌든 제 수강생에 한해서 밴드를 가입해 주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말이 길었는데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제 강좌를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은 시험이나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가고
망가짐, 그죠? 망가짐을 이제부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7개월만 죽지 살기로 공부하자. 이런 꼭 합격한다. 이런 각오, 망가짐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총론으로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 자, 총론은 19년 동안에 19년간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객관식으로 1차 시험을 출제할 때는 여기서 많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주관식으로 시험 출제하다 보니까 뭐 시험 나올 것 없다, 앞으로도. 그죠? 단지 제3보험 기초를 공부하는 데는 좀 총론에서 좀 공부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3보험, 요 총론에서는 뭐, 제3보험의 역사 뭐 필요 없는 거, 그죠? 그래서, 제3보험의 개요, 뭐, 겸령, 제한, 겸령, 이런 걸 담고 있죠. 기본 단계에서.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게 언제 나왔는 거냐? 2016년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 보험 종목을 전부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하는 제3보 특약 형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기술하세요. 자,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보험의 분류죠. 보험의 분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법률상 분류도 하고 실무상 분류를 한다. 실무상에는 그냥 말하는 거고 법률상 분류에 대해서는 법률상 분류는 좀 알아두자. 이거는 상법에서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업법에서 분류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상법에서는 보험 분류를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이렇게 분류했고, 손해보험은 화상, 해상, 운송, 자동차 뭐 이렇게 6가지를 분류했죠. 6가지. 인보험은 뭐예요? 3가지. 자,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3가지를 불렀다. 여기에 제3보험 없다. 제3보험업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 없는 거죠. 제3보험 가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신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에서 무슨 손해보험, 그 다음에 생명보험, 제3보험. 제3보험업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 분리된 보험 종목이다, 보험 산업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제3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제3보험을 보험업법상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보험업법에 있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제3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제3보험에 그러면 산업의 겸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걸 기본 강의 듣는 사람 기억할 거예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올렸을까요? 오케이. 자, 제가 기억할게요. 생명보험과, 자, 손해보험을 분류해보면은, 첫째, 생명보험 인보험이다. 그게 손해보험 물보험이에요. 그죠?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정액이에요. 그죠? 사람의 목숨을 뭐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이건 항상 실손보상이죠. 실손보상.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소액이죠. 거의. 이건 고액입니다. 건설이나 기계 같은 건 고액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장기죠. 종신보험도 있고, 이건 단기, 공사기간 뭐, 이렇게 아주 단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생명보험 위험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 그럼 위험을 예측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비상위험준비급.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해서 비상위험준비급이라는 것도 정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리다. 자,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동질의 위험률,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 다수를 못 채 위험단체를 구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가 그 기금을 운영.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 그저 불특정 다수가 모여가지고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해가지고 이 보호한 걸 이걸 보험회사가 이 기금을 운영하다가 이 위험단체 구성원자 누군가가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여기서 보상해 주냐. 기본적인 게 동질한 위험을 가진 사람을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뭐예요? 이렇게 위험이 틀리단 말이에요. 특히 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뭐예요? 생명보험은 나이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보험료를 가지고 이미 과거에 앞으로 나이가 많으면은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위험을 이미 알고 보험료에 반응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그런 게 아니죠. 예측할 수 없잖아. 나이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손해보험, 물보험은 그죠?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물보험이고 정액이고 시성보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용을 원래 어느 나라든지 겸용을 금지한다는 거죠. 겸용을 금지한다. 자, 그 중에서 제3보험업, 상해, 질병, 간병보험. 요 제3보험업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빨간 거. 요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도 성격도 있고 손해보험의 성격도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서로 내 거라고 밥그릇 싸움 하던 거를 어떤 뭐 제도적 산물이죠. 사실은 밥그릇 싸움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특성이 있다. 서로 내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밥그릇 싸움이죠. 그죠? 제도적 산물에 의해서 보험보험법에서 그러면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 보험 종목을 다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제3보험도 허가받은 걸 간주하고 제3보험도 판매해라. 그 다음에 대신에 또 손해보험도 마찬가지 손해보험의 전 종목 6가지 전 종목을 판매를 허가받은 회사들은 제3보험업도 허가받은 걸 간주하고 판매하라. 이래가지고 겸용이 허용이 되었죠. 그죠? 제3보험이라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겸용 가능한 보험 종목이 5개인가요? 첫째,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다음에 연금저축특약, 연금저축보험, 저축계약. 그 다음에 퇴직보험. 그 다음에 질병사망특약. 이렇게 네 가지네, 그죠? 네 가지. 요 네 가지 보험 종목은, 자,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 재보험, 이건 뭐 어떻게 어느 한 곳에 판매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약도 퇴직계약, 퇴직보험계약, 뭐 이것도 마찬가지. 자, 퇴직보험 같은 경우도 뭐 보험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이걸 우리 보험회사 오니까 퇴직보험으로 하는 거지. 증권사 가면 뭐, 신탁이나 다른 거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다른 거 되겠죠. 어쨌든 퇴직보험. 이거는 생명보험 구분 없이 다 팔아라 이거죠. 단지 질병사망특약 같은 경우는 원래 사망은 생명보험이잖아요. 그죠? 생명보험이 원래 죽거나 살거나 할 때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보험법상 손해보험의 어떤 로비죠. 자, 손해보험이 인보험 중에서 생명보험은 뭐 생명보험이 고유의 거라서 못 판다 하지만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 중에서 상해 사망도 판매하니까 결과적으로 못 파는 건 생명보험 중에서 연금보험하고 그 질병 사망을 못 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건 터치 안 하더라도 질병 사망은 좀 판매를 허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험법상 허용해 준 거죠. 단지
결과적으로 질병사망보험 특약 이거를 그럼 좋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이니까 질병사망보험 무조건 판매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손해보험은 질병사망 특약은 생명보험하고 차별을 둬야 되니까 그럼 이걸 첫째 80세 이하 만기를 80세 이하로 해야 된다. 1인당 2억 원 이내로 해야 된다. 그죠? 대신에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도 내가 납부한 보험보다가 만기 때 환급하는 금액이 더 많으면 안 된다. 보장성 판매.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특약을 제3보험에 특약으로 판매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적으라는 거죠. 자, 그래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데 어쨌든 기본을 이용하다 보니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론에서는 제3보험의 정의 및 법률상치, 겸용 제한과 겸용 예외 보험 종목, 이게 지금 공부한 거고, 그죠? 요것도 공부한 거고, 특별하게 나올 건 없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거라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약관의 체계와 구성. 자, 4페이지에 보험약관의 체계와 구성. 자, 19년간 네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제 교재에는 제3보험의 약관, 이래가지고 첫 번째 1장, 2의 1장에 보험약관의 체계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재소송 특약을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했습니다. 제 기출문제 해설에서는 기본 교재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기본 교재 목차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죠? 항상 모르면 기출문제 교재를 보다가 모르면은 기본 교재 그 장에서 펼치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그 다음에 개별약관인데 그죠? 노후보험, 그죠? 유병익자보험, 그 다음 노후실손이죠. 노후실손보험. 이렇게 제3보험 약관에 교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재수성 특약, 그죠? 2장 1번 요게 19년간 4번에 출제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로 출제는 약술 문제가 특별되었고, 응용 문제가 한 번 출제되었는데, 응용 문제가 출제되면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보면 출제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요.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중요한 거, 실무에도 많이 사용되고 그런 거, 중요한 내용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그 정도로 하고. 자, 문제 1번. 자, 제도성 특약 중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이건 지금은 옛날에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특정 부위, 특정 질병 부담보 특약 이렇게도 했는데 지금은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특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특약이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상품 명칭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대충 그 상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자꾸 그때그때 좀 바꾼 겁니다. 자, 여기에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특약이라는 요 상품명을 보면 알죠.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그래서 회사가 정하고 있는 표준체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 조건을 붙여가, 일정 조건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해준다는 조건이죠. 일정한 조건을 붙여가 그 계약을 인수해 준
걸 말하죠. 그렇게 한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한 목적은, 자, 계약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보험은 더 필요하겠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가입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뒤쁘면 누가 보험 가입하겠어요? 그죠? 계약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면책하는 경우 뭐냐? 자,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 경우죠. 특정 신체 질병으로 인한 경우. 그 다음에 특정 질병으로 인한 경우. 그 다음 특정 신체 질병,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경우. 이런 것들이 면책 사유가 되는 거죠. 자, 면책 사유가 된다. 그리고 보장 안 해준다는 거죠. 그죠? 보장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즉, 특정 신체 부위에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 특정 신체 부위가에 내가 일정 기간 면책하기로 했으면은 회사가 지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 회사가 지정한 특정 신체 부위, 또 회사가 지정한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이런 건 면책 사유가 돼. 단지로 면책 사유 예외. 보장해 주는 경우. 자, 보장해 주는 건 첫째는 상해 사고는 다 보장해 줘요. 두 번째는 사망을 했거나 질병이라도 장래 80% 이상은 다 보장해 줘요. 그 다음에 전보험 기간으로 보장을 안 받는 조건으로 했다 하더라도 가입하고 나서 그 보장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에 대해서 진단이나 추가 치료를 하지 않고 5년 동안 아무 치료 없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다시 보상해 주는 거죠.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합병증이라는 거. 특정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질병이 전이는 아까 전에 안 됐는데 합병증은 되는 거죠. 합병증을 위한 거. 특정 질병에 대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된다. 뭐, 요 정도로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무효.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대충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 대해서 내가 전보험기간 부담보를 했는데, 보험 가입하고서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위암 진단받았다. 이건 무효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어차피 위에 대해서는 보장받기 안 했으니까 무효 예외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정 신체 부위 보장 제한 부위 인스트라.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추가적인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교재를 보면서 그냥 풀이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니까. 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서 피보험자 건강상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 고지 위반 효과 등으로 해서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서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질병을 일정 기간 부담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한다. 개념 항상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도 또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른 문제를 풀어가지요. 그죠? 자, 그러면 특약 면책 조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 이 태에서 보험을 지정하면 회사가 지정한 특정 신체에 발생한 질병이나 특정 신체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질병, 회사가 지정한 특정한 질병. 그 다음에 면책기간, 보통 면책기간 1년부터 5년도 있고 전보험기간 이렇게 하죠. 그죠? 5년 전보험기간. 자, 특약 면책 조건 예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면책한다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 보험을 지급한다. 합병증으로 인해서 특정 신체 발생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른 신체 부위 질병으로 보험계약을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다. 당뇨병을 면책 조건을 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를 절단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을 해서 보험증이 발생했거나 질병 사망이나 장애 80%에 이런 경우 5년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뭐 이런 얘기. 자, 무효 예외 이런 거 설명을 했고요. 자, 면책기간 종료 후에 계속 입원. 자, 면책기간이 5년을 담보를 했는데 5년 동안에 치료 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도. 자, 내가 보험 가입하면서 5년 동안 위라하고 뭐 12장 쪽에 부담부, 특정 시에 부담부를 했다 이거죠. 근데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자, 5년 이내에 입원 치료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보장해 준다는 거죠. 입원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났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2번은 잠깐 쉬었다가 가능한 30분 내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